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박성중입니다. 60년 가까이 살아오며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일 또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에 떨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멀리 떠나고 옛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난 지금 마음이 텅 빈 듯 쓸쓸하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하며 후회하거나 무기력에 빠져 하루를 그냥 흘려보낸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한때 그런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며 건강이 나빠지고 마음이 무너지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3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그리고 동년배의 한 사람으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 10명 중 8명이 정신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더 빨리 지치고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간단한 습관 하나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데도 많은 분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처럼 삶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으로서 그 마음의 무거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정신 건강을 지키는 7가지 실천적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울과 무기력을 떨치고 매일 웃으며 살아가는 비결을 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이 꼬일 때 바로잡는 법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노후가 더 밝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동년배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정신 건강을 위한 7가지 지혜를 제 환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60대 초반 한 환자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우울에 빠졌습니다. 박 교수님,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쁨이 없어요. 인생이 꼬인 실타래 같아요. 그분의 눈빛은 제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우울할수록 몸부터 챙기세요. 잘 쉬고 잘 먹는 게 마음을 지탱하는 첫걸음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수면 부족과 영양 결핍이 우울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세로토닌이 줄어들어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떨어져 무기력이 깊어집니다. 그 환자에게 저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따뜻한 밥 한 끼에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밥을 챙겨 먹고 잠을 잘 자니 기운이 나더라고요. 손주와 산책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몸이 회복되니 마음도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우울이 밀려올 때 먼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잠을 청하고 영양 가득한 식사를 챙겨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인생이 꼬일 때 방부터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70대 초반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사업 실패 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방은 마치 그의 마음처럼 어지러웠어요. 책상 위엔 먼지가 쌓이고 옷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환경의 혼란은 뇌에 스트레스를 주고 이는 불안과 우울을 증폭시킵니다. 친구에게 하루 30분 방 한 구석부터 치우라고 권했어요. 친구야, 사업 실패로 여러 가지 마음이 좋지 않아 힘들겠지만 방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더 어지러워지게 돼. 방은 내면의 거울인 거 알잖아. 너의 힘든 심신을 챙길 겸 환경 정화에 신경 한번 써보는 거 어때?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몇 주 뒤 친구는 방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 교수, 방을 치우니 머릿속도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 요즘. 다시 뭔가를 해보고 싶은 힘이 생겨서 요새 기분이 좀 더 가볍고 좋으네. 질서 있는 방은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나이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죠. 오늘 방 한 구석을 정리하며 작은 질서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잡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무기력할 때 책을 펼치라는 지혜입니다. 65세의 한 환자는 은퇴 후 무기력에 빠져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교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분의 말에 저는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책을 펴보세요. 읽는다는 건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해 의지력과 긍정적 사고를 키웁니다. 그분은 매일 30분 책을 읽기 시작했고 몇 달 뒤 이렇게 말했어요. 책을 읽으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많아졌어요. 저도 매일 아침 30분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기력이 올 때 가까운 책을 펴보세요. 한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겁니다. 네 번째 지혜는 마음이 복잡할 때 밖으로 나가 30분만 걸으라는 것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환자가 제게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박 교수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끝없이 고민만 쌓여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앉아서 고민만 하면 감정이 더 꼬입니다. 밖으로 나가 30분만 걸어보세요. 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엔도르핀을 분비해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특히 자연 속을 걷는 것은 뇌의 불안 회로를 진정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죠. 그 환자는 매일 동네 공원을 30분씩 걸었고 한 달 뒤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걷다 보니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바람소리, 나무 냄새가 저를 살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걸으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우리 나이대는 움직임이 적어지기 쉽죠. 하지만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복잡하다면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가세요. 30분만 걸어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맑게 해줄 겁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삶이 지루하다면 메모하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환자는 매일이 따분하다고 호소했어요. 박 교수님, 하루가 너무 똑같아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에게 작은 노트를 주며 이렇게 말했죠. 하루의 소소한 순간을 적어보세요. 기록은 삶의 색을 입힙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기록은 우리의 경험을 되새기게 하고 일상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찮은 순간도 적으면 특별해집니다. 그 환자는 매일 저녁 그날의 작은 기쁨을 적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웃던 순간, 시장에서 맛본 떡볶이, 이웃과 나눈 대화. 몇 달 뒤 그는 말했어요. 교수님, 적다 보니 내 하루가 이렇게 풍성했나 싶어요. 저도 매일 저녁 10분, 그날의 감사한 순간을 적습니다. 그 덕에 삶이 더 또렷해졌어요. 여러분도 작은 노트를 준비해 보세요. 오늘의 한 줄, 그게 여러분의 삶을 두 번 살게 해줄 겁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다음 날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68세의 한 환자는 자식과의 갈등으로 잠을 못 이루며 찾아왔어요. 교수님,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죠. 급한 결정은 늘 후회를 낳습니다. 하룻밤 자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신의학적으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의 결정은 뇌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충동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뇌가 차분해지며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 환자는 하루 뒤에 다시 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진정하고 생각하니 화낼 일도 아니었어요. 대화로 풀었답니다. 저도 큰 결정을 앞두고는 늘 하룻밤 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해질 때 잠시 멈추세요. 식은 머리로 판단하면 후회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추가로 제 정신력을 일깨워주는 세 가지 지혜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곱 번째 지혜는 불평이 늘었다면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65세의 한 환자는 모든 게 불만이었습니다. 병원도 이웃도 날씨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에게 하루에 감사한 세 가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연습은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해 우울을 줄이고 긍정적 감정을 키웁니다. 그 환자는 매일 따뜻한 밥, 건강한 다리, 웃는 손주 같은 것들을 적었고 몇 주 뒤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불평이 줄었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감사한 순간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입에서 나올 때 잠시 멈추고 감사한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킬 겁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면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환자가 제게 털어놓았어요. 박 교수님, 옆집 영감은 해외여행 다니고 자식들이 잘 나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남과 비교하면 이미 가진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당신의 소중한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비교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 긍정적 감정이 커지죠. 저는 그 환자에게 하루에 한 번 자신이 가진 것, 가족, 건강, 추억을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내 손주 웃음소리가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비교하던 습관이 줄었어요. 저도 가끔 남과 비교할 때면 제 삶의 소소한 기쁨,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을 보지 말고 오늘 당신의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이미 가진 것들을 자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9번째 지혜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유 없이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67세의 한 환자는 건강검진 후 불안에 휩싸여 찾아왔어요. 교수님, 혹시 큰 병이 있으면 어쩌죠? 자꾸 무서워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두려움이 올 때 나는 반드시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정신의학적으로 긍정적 자기 대화는 뇌의 불안 회로를 억제하고 자신감을 키웁니다. 확신의 말은 실제로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환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고 되뇌었고 몇 주 뒤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상하게 그 말을 하니 두려움이 덜해요. 병원 결과도 괜찮았어요. 저도 중요한 강의나 진료 전 스스로에게 잘할 거야 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지혜는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환자는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박 교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걸까요? 저는 그에게 물었죠. 하루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생각은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결정하며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생각은 희망을 낳죠. 저는 그 환자에게 매일 아침 좋은 생각 하나를 의도적으로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손주와 산책할 거야 같은 단순한 생각이라도 괜찮아요. 몇 달 뒤 그는 말했어요. 교수님, 좋은 생각을 하니 하루가 달라져요. 삶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매일 아침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작은 생각이 쌓여 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작은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제 자신의 삶에서 증명된 현실적인 공식입니다. 우리 나이대는 AI나 SNS가 감정을 좌우하는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생각은 실천의 뿌리이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스크롤을 멈추고 방에서 나와 혼자 걷고 읽고 기록해 보세요. 인생의 주도권은 생각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밝고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